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진심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25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사관으로 수십 년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왕의 말, 진화의 말, 전쟁을 명하는 말, 백성을 다스리는 말, 그 말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앞세운 자들은 말로 사람을 얼검했습니다. 덕을 외치는 자들은 말로 자신의 욕심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말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는지 나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나라의 덕이 다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진심은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관직을 버렸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소 한 마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의 발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고요함이 수십 년의 왕실 언어보다 훨씬 더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체 채팅방에 밤새 쌓인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과 대화하다가 한마디가 어긋나서 며칠을 마음 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상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말을 더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하나 그 사이에서 마음이 지칩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다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압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올해 61살 덕순 씨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달려갔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먼저 설명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덕순 씨가 친한 친구에게 한 말이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위로하려고 한 말이 잔소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 참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한 말이 뒤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순 씨는 멍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 그 부분을 저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았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덕순 씨는 전날부터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오해를 풀려면 뭐부터 말해야 하지?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준비했던 말들을 꺼냈는데 상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또 뭔가가 어긋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걸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덕순 씨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 있습니다. 덕순 씨는 가끔 답답합니다. 집안일을 좀 거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됩니다. 두 번 말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잔소리가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집니다. 더 안 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덕순 씨는 억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 감정, 낯설지 않으시지요? 맞는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됩니다. 진심을 담았는데 오해가 됩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왜 삶이 흔들리는 걸까요? 나는 그 이유를 압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흔들리는 이유 5가지. 내가 알게 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한 이유는 진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말을 보태려 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의 귀가 다칩니다. 사람의 귀는 이상합니다. 말이 짧으면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귀를 닫습니다. 덕순 씨가 남편에게 한 번 말했을 때 남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2번 말했을 때 귀가 조금 닫혔습니다. 3번째가 됐을 때 남편의 귀는 완전히 닫혔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은 덕순 씨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전달은 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진짜 마음이 아니라 체면이 먼저 나옵니다. 처음 한마디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2번째 말부터는 슬슬 체면이 섞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말은 진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어의 언어가 됩니다. 승리의 언어가 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당신도 알아야 할 것은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이 점점 더 얇아진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불안이 드러납니다. 내가 주나라 왕실에서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신하는 가장 불안한 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수록 말로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진심을 믿어줄까?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볼까? 그 불안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말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관계의 여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빈 방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멈추는 순간 상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의 진심이 흘러나옵니다. 덕순 씨가 남편에게 말을 멈췄을 때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한마디가 수십 번의 잔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가장 깊이 믿어온 말입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 확신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적십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당신의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적게 말해도 깊이 적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수레바퀴의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릇에 안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비워야 진심이 담깁니다. 말을 줄여야 무게가 생깁니다. 당신이 말을 줄인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말이 적은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소박한 통나무를 좋아합니다. 다듬지 않은 나무, 꾸미지 않은 나무, 그 안에 나무 본래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 다듬지 않은 진심, 그것이 가장 깊이 닿습니다. 화려한 말은 잠깐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남지 않습니다. 소박한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길고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한마디, 친구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한 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한 말, 그 짧고 소박한 말들이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결론, 오늘부터 실천하는 침묵의 여백.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다음에 말을 할 때 이것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설명하고 싶을 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딱 3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 3번의 숨 사이에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십시오. 10마디를 하고 싶다면 5마디만 하십시오. 5마디를 하고 싶다면 2마디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 마음속에 남겨둔 말들이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진실한 한마디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대답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동안 이미 대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잠깐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가장 깊은 대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할 때,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우리는 설명하려 합니다. 말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내일 그 사람이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물이 다투지 않고 흘러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5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소에 올라 서쪽으로 떠났던 그 길처럼, 아무 말도 없는 그 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더 많이 담듯이 말을 비워낼수록 당신이라는 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진심은 많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물처럼 다투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흘러도 결국 닿을 곳에 닿습니다. 나는 2500년 전에 소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길 위에서 깨달은 것은 말이 없는 세상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잠깐 그 길에 서 보십시오. 말을 멈추고 숨을 쉬고 그냥 거기 있어 보십시오.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이 오래 찾던 평온함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